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눈 안 깔아? 재헌절 아침 거친 고함 소리가 국회의사당 앞 광장을 울렸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시민들이 천천히 걷던 그 행렬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어르신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사람들은 놀라 멈춰섰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산을 접던 손이 멈췄고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한데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를 멈추게 했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재헌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광장은 태극기와 깃발로 가득했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시민들이 기념식을 위해 차분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날씨는 흐렸고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졌어요. 야, 이 할배들아. 줄 좀 똑바로 서라고. 여기 누가 책임지는 줄 알아? 검은 티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어르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큰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강도식이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얼굴엔 비열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말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 멈춰섰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강도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성큼 다가갔고 어르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잘못? 니들이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꼴불견들. 어르신은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 못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군중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주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고 손엔 접힌 우산을 들고 있었죠.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가 강도식 앞에 섰을 때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강도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어디 여자가 감히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르신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야, 이 아줌마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강도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그녀를 위협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그 손 올리시면 불구로 만들어드리죠. 그 말투엔 경고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고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누군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강도식은 순간 주춤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듯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진짜. 야, 뭐하고 있어? 전현 끌어내. 그의 신호에 따라 조직원 두 명이 양쪽에서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조직원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윤아림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먼저 손을 뻗은 남자의 팔목을 가볍게 비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왼쪽에서 덤벼든 남자는 그녀의 발에 걸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모든 동작은 2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고 누군가는 작은 탄성을 흘렸어요. 저게 대체 뭐야? 강도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폭행이야, 폭행? 윤아림 씨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폭행은 당신이 먼저 시작했고 전 그냥 방어했을 뿐이에요. 방어? 이게 방어로 보여? 너 경찰 오면 끝이야. 그럼 경찰 부르세요. 전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눈빛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강도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조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다 찍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최미정 씨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SNS에 다 올릴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강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야, 잠깐만. 그건 오해야. 오해. 오해요? 어르신 밀친 것도 오해고 욕한 것도 오해예요? 최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고 강도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광장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급하게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형사 한 명이 현장을 향해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고 쓰러진 조직원들을 확인한 뒤 윤아림 씨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까? 윤아림 씨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형사님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당방위였어요. 저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미정 씨가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요. 전부 다 찍혔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폭력 쓰는 거요. 형사님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고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동행해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해요. 윤아림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님은 그녀의 침착함에 잠시 시선을 멈췄어요. 강도식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형사님은 듣지 않고 조직원들을 먼저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윤아림 씨가 경찰차를 향해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줬고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어요. 저분 덕분에 우리가 지켜졌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윤아림 씨는 아무 대꾸 없이 차에 올랐고 문이 닫히는 순간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광장에서 벌어진 그 짧은 순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에 담겨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어요. 최미정 씨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영상을 확인했고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움직였습니다. 이거 정말 올려야 해.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그녀는 짧은 설명과 함께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편 광장 한쪽에서는 한 남성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 남성은 바로 박상훈 씨였고 그는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과거엔 경찰이었죠. 그는 윤아림 씨가 조직원들을 제압하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고 그녀의 움직임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세, 저건 군대에서 배운 거야. 박상훈 씨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고 몇 가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때 그 사건이랑 관련이 있나?
그는 과거 담당했던 한 사건을 기억해냈고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로 장면이 옮겨졌어요. 형사님은 책상 앞에 앉아 윤아림 씨를 마주했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아림입니다. 직업은요? 회사원입니다. 형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질문을 더 이어갔어요. 오늘 사건 현장에 왜 계셨습니까? 재헌절 행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럼 왜 개입하셨습니까? 윤아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 폭행당하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폭력을 행사하셨잖습니까? 정당방위였어요. 저쪽에서 먼저 손을 썼습니다.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잠시 후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격투기나 무술을 배우신 적 있습니까? 윤아림 씨는 잠깐 망설였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예, 조금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군대에서 배웠어요. 형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군대요? 여군이셨습니까? 예. 계급은요? 중령이었습니다. 형사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서류를 다시 펼쳐 확인했어요. 중령이면 상당히 높은 계급인데 어느 부대셨습니까? 윤아림 씨는 잠시 침묵했고 형사님은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UDT 특임대였습니다. 순간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고 형사님은 펜을 놓은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UDT요? 그럼 해군 특수전이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대앉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회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윤아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증거 영상이 있으니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아림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형사님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침착하셨습니까? 윤아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문이 닫히자 조사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서 밖에서는 최미정 씨가 올린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윤아림 씨가 조사실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서는 이미 엄청난 반응이 일고 있었어요. 최미정 씨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나요?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여성분 진짜 멋있네요. 한 번에 제압하시는 거 보세요. 재헌절에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창피합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분노와 응원으로 나뉘었고 영상은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편 경찰서 한쪽 사무실에서는 형사님이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 형사님, 저 여성분 경력 확인해 보셨어요? 응, 확인했어. UDT 특임대 중령 출신이야. 뭐라고요? UDT요? 동료 형사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다시 펼쳤고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중령이면 상당히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건 나도 모르겠어. 본인이 말하길 개인적인 이유로 전역했다는데. 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동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거든요. 맞아, 그 정도 실력이면 보통이 아니지.
그때 문이 열리며 한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형사님, 밖에 한 분이 면회 신청하셨는데요. 누군데? 박상훈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사건 목격자라고 합니다. 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박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고 형사님은 그를 의자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 목격하셨다고요?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형사님은 메모를 준비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혹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오늘 그 여성분이 정당방위를 한 게 맞아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박상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과거에 경찰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죠. 형사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 거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박상훈 씨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고 형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10년 전 제가 담당했던 사건 자료입니다. 형사님은 파일을 펼쳤고 몇 장을 넘기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특수부대 관련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 UDT 소속 여군 한 명이 연루됐던 사건이에요. 형사님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내려갔고 박상훈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 여성분 움직임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마 그분이 맞을 겁니다. 누구 말입니까?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그 여군이요. 형사님은 다시 서류를 확인했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어요. 거기엔 한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계급과 소속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윤아림 중령, UDT 특임대. 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상훈 씨를 바라봤고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10년 전 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랜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형사님은 서류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일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상훈 씨는 명함을 건넸고 형사님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형사님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고 파일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형사님은 박상훈 씨가 남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이었고 당시 UDT 특임대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 사건이었어요. 한 여군 중령이 상관의 부정을 폭로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불명예 제대 위기에 몰렸던 사건이었죠. 윤아림 중령, 당시 나이 24세, 최연소 UDT 교관. 형사님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고 그 얼굴은 오늘 조사실에서 본 여성과 동일했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보니 그녀는 결국 혐의를 벗었지만 스스로 전역을 선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전역을 선택했을까? 형사님은 의문을 품었지만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때 동료 형사가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어요. 형사님, 큰일 났어요. 방금 SNS 확인했는데 조회수가 100만 넘었습니다. 뭐? 형사님은 동료가 건넨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화면엔 윤아림 씨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고 대부분 그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벌써 취재 요청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보도 자료 준비해. 형사님은 휴대폰을 돌려주며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그날 저녁 윤아림 씨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고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이번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윤아림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식은 조직 사무실에서 두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두목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재헌절 행사에서 난리를 쳐서 뉴스에 나오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형님. 그냥 좀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닥쳐. 변명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조직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 강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두목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 알겠어? 예,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도식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윤아림, 이 여자 절대 가만 안 둬. 그의 눈빛엔 복수심이 가득했고 이를 악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미정 씨는 노점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작은 노점이었는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아줌마, 어제 그 영상 올리신 분 맞죠? 응, 맞아요. 어머, 소문 벌써 났네요? 당연하죠. 지금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최미정 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손님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자리를 떴고 최미정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다음 손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노점 근처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천천히 노점으로 다가왔죠. 최미정 씨는 손님인 줄 알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러나 남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어제 최미정 씨가 올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 올린 거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최미정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게 왜요? 당신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곤란해졌어요. 이거 내리세요. 최미정 씨는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순순히 내리지 않으면 노점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협박인가요? 협박 아니에요. 충고예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남자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돌아섰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최미정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고 댓글창엔 이미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내려.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그날 밤 10시 최미정 씨는 노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고 빠르게 걸었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최미정 씨는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뛰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었고 그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친다. 최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들은 그녀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상 지워, 지금 당장. 제발요, 전 아무것도 말 안 들으면 노점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알겠어? 남자는 휴대폰을 빼앗았고 SNS 앱을 강제로 열었어요. 최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박상훈 씨였어요. 그는 손전등을 켜며 천천히 다가왔고 남자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경찰 출신입니다. 지금 당장 그분 놔주세요. 박상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늙은이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냥 가던 길 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남자 한 명이 주먹을 쥐고 다가섰지만 박상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시면 신고합니다. 휴대폰 이미 녹음 중이에요.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최미정 씨를 밀쳐내고 도망쳤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미정 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박상훈 씨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상훈 씨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편 윤아림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그녀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재헌절 행사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시민과 가해자를 제압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윤아림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형사님이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윤아림 씨는 문을 열어줬고 형사님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오늘 최미정 씨라는 분이 습격당했어요. 아마 당신이 제압한 그 조직 사람들일 겁니다. 윤아림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치셨습니까? 다행히 박상훈 씨가 도와줘서 무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형사님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0년 전 당신 사건 기록입니다. 박상훈 씨가 가져왔어요. 윤아림 씨는 파일을 보며 잠시 침묵했고 형사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왜 이걸 꺼내신 겁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아림 씨는 파일을 펼쳤고 10년 전 자신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이랑은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UDT 특임대 중령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형사님의 말에 윤아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때로는 조용히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아림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님은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윤아림 씨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겠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아림 씨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맞죠? 맞아요. UDT 출신이래요. 완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윤아림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대리님, 사장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사장실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뿐만 아니라 2명의 남자가 더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언론사 기자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윤 대리.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윤아림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님이시고 이분은 중앙일보 기자님입니다. 기자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대리님, 재헌절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적인 일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회수 200만을 넘었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윤아림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과거 UDT 특임대 중령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사장실이 조용해졌고 사장은 윤아림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윤 대리,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중요한 경력을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를 바라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윤 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언론 노출이 계속되면 우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당분간 휴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요. 휴직이요? 그건 사실상 해고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에요. 윤아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윤 대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팀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대리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윤아림 씨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고 1층으로 내려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아림 씨, 재헌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UDT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기자들을 뚫고 걸어갔지만 한 기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윤아림 씨는 멈춰섰고 천천히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건 말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10년 전에도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자들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때 박상훈 씨가 나타나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아림 씨,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제 최미정 씨를 도와준 박상훈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기도 하고요. 윤아림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박상훈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겁니까? 당신이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윤아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주도하세요. 두 사람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카페로 향했고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훈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물었어요. 10년 전 그 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매일 기억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아요. 당시 당신이 고발한 그 상관 아직도 군에 있습니까? 윤아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상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냅시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윤아림 씨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박상훈 씨의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강변공원이었고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상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고 윤아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고발한 상관은 당시 UDT 부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훈련 중 고의로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한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왜 당신이 불명예 제대 위기에 몰렸습니까? 증거를 조작했거든요. 제가 훈련을 잘못 진행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어요.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저를 조사했고 언론은 저를 무능한 교관으로 몰아갔어요. 결국 혐의는 벗었지만 군에 남을 수 없었죠. 박상훈 씨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당시 담당 형사였지만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워낙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윤아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태준, 현재 육군 준장입니다. 박상훈 씨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장이요? 그럼 지금도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오히려 승진했어요. 제가 떠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상훈 씨는 분노로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세상이 당신 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SNS 영상, 목격자들, 그리고 저까지요. 윤아림 씨는 처음으로 희망 섞인 눈빛을 보였고 박상훈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윤아림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윤아림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톤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조용히 입 다물어야 한다는 거죠. 윤아림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박상훈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를 리 없죠. 최미정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을 텐데요. 당신들이 그랬군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고 윤아림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훈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협박 전화예요. 조용히 하라고요. 이건 신고해야 합니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추적도 안 될 거예요. 윤아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을 바라봤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고 최미정 씨를 협박했던 바로 그 차였어요. 저 차 저거예요. 박상훈 씨도 차를 확인했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렸고 그들은 윤아림 씨를 향해 다가왔어요. 윤아림 씨, 경고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당신들 강도식 조직 사람들이죠?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당신한테 인사 전하래요. 곧 만나게 될 거라고요. 윤아림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죠.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당황했고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강도식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네요. 박상훈 씨가 그녀를 말렸지만 윤아림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만나자네요. 지금 당장 오래요. 좋아요, 가죠. 윤아림 씨는 박상훈 씨를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경찰한테 연락하세요. 30분 후에 출동하라고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전 이런 상황 익숙하니까요.
박상훈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윤아림 씨는 남자들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을 내야겠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폐공장 단지였고 불 켜진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남자들이 윤아림 씨를 끌어내렸어요. 들어가세요. 윤아림 씨는 침착하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강도식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고 주변엔 조직원 대여섯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네요, 윤아림 씨. 강도식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고 윤아림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불러놓고 할 말이 뭡니까? 할 말이요? 많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아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강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고 윤아림 씨와 불과 1미터 거리에 섰습니다.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일 좀 하다가 시끄러운 할배들 조용히 시키려고 했을 뿐인데요. 어르신들한테 폭력 쓰고 욕한 게 일이었습니까? 야, 그게 우리 세계에선 당연한 거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윤아림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세계가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건 용서 못합니다. 강도식은 비웃으며 주변 조직원들을 돌아봤고 그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용서 못한다고요? 야,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당신 혼자고 우린 여럿이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옳은지가 중요하죠. 강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손을 들어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전현 좀 정신 차리게 해줘. 조직원 2명이 다가왔지만 윤아림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식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조직원들도 멈칫했어요. 뭔 소리야? 재헌절 행사 하청 관리자로 있었다면서요? 그냥 조폭이 그런 일 맡을 리 없죠.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고 강도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치인이죠? 누가 당신들을 고용했습니까? 아, 진짜 입 닥치라고. 강도식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윤아림 씨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어요. 강도식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아림 씨는 침착하게 한 명씩 제압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3분도 채 걸리지 않아 조직원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졌고 강도식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대체 뭐야? 재헌절 날 말했잖아요. 한 번만 더 그 손 올리면 책임 못 진다고요. 윤아림 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고 강도식은 겁에 질렸어요.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대답 안 하면 경찰한테 넘길 겁니다. 말할게요. 제발 놔줘요. 빨리 말하세요. 강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이름은 박진수.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 주고 행사장 관리 맡겼어요. 왜 어르신들한테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야당 지지자들이었어요. 박진수 의원이 조용히 시키라고 했고요. 윤아림 씨는 강도식을 놓아주며 휴대폰을 꺼냈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한 말 다시 해보세요. 이번엔 녹음할 테니까요. 강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진술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했어요. 형사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쓰러진 조직원들을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아림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윤아림 씨는 휴대폰을 건넸고 형사님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박진수 의원이요? 이거 큰일인데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식을 체포했고 조직원들도 모두 연행됐습니다. 윤아림 씨는 건물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박상훈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배후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윤아림 씨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강도식의 자백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이 기사로 도배됐어요. 국회의원 박진수, 재헌절 행사장 폭력 배후 의혹, 조폭동원의 야당 지지자 탄압 정황 포착.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이 조폭을 고용했다고? 윤아림 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다 밝혀내셨어요. 박진수 의원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윤아림 씨는 박상훈 씨의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형사님도 함께 자리했어요. 윤아림 씨,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의원 소환조사 들어간대요. 다행이네요. 윤아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박상훈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치권이 개입되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윤아림 씨 계십니까? 윤아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윤아림인데요. 누구시죠? 검찰 특별수사팀 김현우 검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검사님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검사님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특히 과거 일까지 생각하면요. 윤아림 씨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검사님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UDT 내부 고발 사건, 제가 조사하다 보니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군요.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묻혀진 겁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김태준 준장이 아직도 군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아림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박상훈 씨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검사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이 박진수 의원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두 사람은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뭐라고요? 형사님이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검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수 의원은 예비역 대령 출신이고 김태준 준장과는 30년 직이죠. 이번 재헌절 행사도 김태준 준장이 추천해서 박진수 의원이 맡게 된 겁니다. 그럼 10년 전 사건도?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검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그때도 박진수 의원이 뒤에서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그는 국방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윤아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모든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신이 나서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박상훈 씨가 검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김태준 준장도 조사할 겁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군 고위직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아림 씨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윤아림 씨는 돌아서며 검사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증언하겠습니다. 10년 전 진실을 밝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드릴 게 있어요. 검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윤아림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지금 국방부 작전참모부 차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을 막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준 준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요? 네, 10년 전 사건은 오해였고 윤아림 씨가 거짓 고발을 했다고 주장할 거래요. 윤아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럼 저도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검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박상훈 씨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윤아림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경호 인력 배치하겠습니다. 안전은 보장할게요. 검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아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검찰도 최선을 다해 돕겠어요.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윤아림 씨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자신과 동료들의 모습이었고 그중 한 명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배였어요. 민수야, 이제 진실을 밝힐게. 조금만 기다려. 윤아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곧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퍼런스룸. 김태준 준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됐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섰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NS에 떠도는 영상과 관련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10년 전 UDT 훈련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당시 담당 교관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윤아림 전 중령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거짓까지는 아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김태준 준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다음 질문을 받으려 했지만 컨퍼런스룸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아림 씨가 들어왔고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김태준 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오, 윤 전 중령,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기자들은 흥분했고 카메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진실이요?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숨긴 진실이 아직 남아있어요. 윤아림 씨는 단상 옆에 섰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틀어주세요. 호텔 직원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훈련 현장이 나왔고 김태준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 더 올려. 이 정도로 안 돼. 준장님 위험합니다. 해류가 너무 강해요. 닥쳐.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다 낙제야. 영상 속에서 대원 한 명이 물에 휩쓸렸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김태준 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당시 훈련 기록 영상입니다. 폐기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백업본이 남아 있었어요. 윤아림 씨는 다음 파일을 열었고 문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원본과 조작된 버전 2개예요. 스크린엔 두 문서가 나란히 비교됐고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원본에는 부대장 지시로 과도한 훈련 강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조작본에는 교관 판단 미숙으로 사고 발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김태준 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믿지 마세요. 조작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 결과도 있어요. 윤아림 씨는 검증서를 스크린에 띄웠고 기자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준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당시 상황이 복잡했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은폐하신 거 아닙니까? 김태준 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단상에서 내려가려 했어요. 그러나 형사님이 회견장에 들어서며 그를 막았습니다. 김태준 준장님,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영장 나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김태준 준장은 수갑이 채워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윤아림 씨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2년이 끝까지 끝난 건 당신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윤아림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김태준 준장은 고개를 떨구며 끌려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윤아림 씨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10년 전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제 후배 이민수는 그날 훈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아직도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잘못이 없었고 책임은 저한테도 없어요. 책임은 바로 저 사람한테 있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윤아림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훈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진수 의원도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검찰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아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견장을 나섰고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아림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윤아림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박진수 의원의 사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박진수 의원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검사님이 그 앞에 섰어요. 박진수 의원님, 10년 전 UDT 사건 무마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태준 준장관은 그냥 동기 사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사건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박진수 의원은 말문이 막혔고 검사님은 서류 한 장을 펼쳤어요. 이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 당신 발언이 기록돼 있네요. 회의록에는 이 사건은 군 내부 문제이므로 외부 개입 없이 종결하는 게 맞다는 발언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의견이 아니라 압력이었죠. 그리고 제헌절 행사에서 조폭을 동원한 것도 당신 짓이 아닙니까? 검사님은 강도식의 자백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박진수 의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야당 지지자들 조용히 시켜. 돈은 내가 댈 테니까. 박진수 의원은 고개를 떨구었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의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박진수 의원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어요. 사무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편 윤아림 씨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박진수 의원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군 내부 사건 무마와 제헌절 폭력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박진수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윤아림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상훈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하나를 건넸습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당연하죠. 그만큼 오래 참았으니까요. 윤아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민수한테 이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최미정 씨가 어묵 국물 2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윤아림 씨, 여기 계셨네요. 이거 드세요. 아, 최미정 씨, 감사합니다. 최미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옆에 앉았고 어묵 국물을 건넸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이제 노점 장사도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최미정 씨가 먼저 영상 올리셨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진실이 안 밝혀졌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어묵 국물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님도 합류했고 그는 윤아림 씨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복권 통지서입니다. 군에서 공식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대요. 윤아림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으니까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고 한강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며칠 후 윤아림 씨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이민수 후배의 묘소 앞에 섰고 그녀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 잎사귀가 살랑거렸습니다. 윤아림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묘소를 나서는데 한 중년 부부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수의 부모님이었어요. 윤아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윤아림 씨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밝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고 따뜻한 위로가 오갔어요.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앞 광장. 재헌절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촛불을 켜고 윤아림 씨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아림 씨 같은 분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최미정 씨는 노점에서 어묵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박상훈 씨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군에서 공식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UDT 훈련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아림 전 중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분들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손님 한 명이 박상훈 씨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윤아림 씨 아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잘 알죠.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형사님은 경찰서에서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장 형사님, 이번 사건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윤아림 씨 덕분이죠.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정의는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걸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윤아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군에서 보낸 공식 사과문이었고 그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아림 전 중령님께 10년 전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윤아림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일주일 후 윤아림 씨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었고 무대 위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림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고 윤아림 씨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10년 전 일부터 재헌절 사건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기도 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정의는 쉽게 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는 거요.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윤아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상훈 씨, 최미정 씨, 형사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수많은 분들이 함께였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저도 용기 내서 옳은 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윤아림 씨는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상훈 씨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뿌듯하네요. 앞으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윤아림 씨는 웃으며 차에 올랐고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는 최미정 씨와 형사님이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엔 커피와 케이크가 준비돼 있었어요. 윤아림 씨, 축하해요. 오늘 강연 대성공이었다면서요? 감사해요. 다들 덕분이에요. 네 사람은 함께 건배를 했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아림 씨,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강연이나 저술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박상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최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아림 씨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말로 최미정 씨 덕분이에요. 영상 올려주지 않았으면 진실이 묻혔을 거예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을 때 윤아림 씨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보고 있니?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윤아림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군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윤아림 전 중령님, 명예회복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고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명예회복 기념식 날 국방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윤아림 씨는 단상에 올랐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아림 전 중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으셨던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윤아림 씨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녀는 객석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상훈 씨, 최미정 씨, 형사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수의 부모님도 객석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이제 편히 쉬어. 내 명예도 회복됐어. 식이 끝난 후 윤아림 씨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박상훈 씨가 다가와 어묵 국물 하나를 건넸고 윤아림 씨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강연도 하고 책도 쓸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일이네요. 응원할게요. 최미정 씨도 합류했고 세 사람은 함께 어묵 국물을 마시며 광장을 바라봤어요. 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윤아림 씨처럼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상훈 씨처럼 조용히 돕는 사람들이 있으며 최미정 씨처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힘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쓰는 겁니다. 그날 오후 윤아림 씨는 국립현충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민수의 묘소 앞에 섰고 군복을 단정히 입은 채 경례를 올렸습니다. 민수야, 약속 지켰어. 이제 당당하게 널 만날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윤아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